자립준비 청년은 아동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또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종료되고 사회에 나와서 자립을 하는 청년을 말하는데요. 과거에는 보호종료 아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은 이미 18세가 지나서 아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동이란 용어를 청년이란 용어로 바꿨고, 낙인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보호종료라는 말 대신에 자립준비라는 말로 바꿔서 우리 청년들이 좀 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역할로서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불안합니다. 불안함 때문에 좀 더 큰 꿈을 꾸기 어렵지요. 그리고 자립준비 청년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없어요. 친인척까지 포함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인적 관계가 없습니다. 그 의지할 사람이 이제 어른들보다는 그냥 친구에게 많이 기대는 것 같고, 같이 의논할 만한 그 어른이 사실 많진 않았어요, 자립 초기에. 그래서 그런 고민 공유 같은 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또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살다 보니까 혼자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경험들이 부족해요. 통장을 뭐 새로 개설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공과금 납부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사소한 어려움들이 좀 많이 쌓이면서 20살 때는 전입신고를 누락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누락하면은 그 실제로 집이 뭐 경매에 넘어가거나 하면은 본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가 없잖아요. 무엇보다도 세상에 홀로 있다는 심리적인 고립감 그리고 외로움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완전하게 돌봄을 받았다, 의존의 경험이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좀 많거든요. 돌봄의 어떤 공백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관계에 대한 지원이 되게 중요하다. 경제적인 지원 플러스 관계, 사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챙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1년) 이전에도 그 자립지원에 관한 제도는 존재를 했었는데요. 이 제도만으로 우리 자립준비 청년을 지원하기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할 만한 사건들이 생겼었어요. 보육원에서 자라다 사회로 나와 홀로 서기를 준비하던 청년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텅 빈 대학 기숙사에서 홀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느냐라고 한 응답에서 18% 좀 넘게 나왔거든요. 근데 일반 청년은 한 2% 정도니까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전에는 아동 양육시설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아서 아이들이 성장했다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여러 가지 당사자나 아니면은 양육시설 내 종사자나 그리고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 친구들이 잘 생활하고 있지 않았어요. 기존 자립지원 정책은 보호 종료 5년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좀 지원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경제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립정착금 외에는 두드러지게 지원되고 있는 활성화된 정책은 없었어요. 그때 500만 원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좀 현금성 지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세밀하고 조금 더 규모 있게 이 친구를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21년에 1차 자립지원 강화계획이 세워졌고, 22년에 2차 강화계획, 23년에 3차 강화계획, 24년에 자립지원 마스터 플랜 5년간의 장기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서울시에서는 아동 자립지원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자립지원 정책에 선제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2022년 11월에 자립지원 전담 기관이 서울시에 설치가 되었고요. 2023년 7월에 자립준비 청년 전용 공간인 0+ 서울까지도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 전용 공간입니다.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금융과 경제, 법률 등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독립된 사회인으로 사회에 나가서 당당하게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2024년에 서울시 마스터 플랜 정책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자립 의지와 자존감만 있다면 이 험한 세상을 혼자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바탕은 마련이 된다. 네, 저희가 이제 마스터 플랜을 세우면서 가장 초점을 뒀던 부분은 일단 당사자한테 맞춤형 정책이 좀 필요하겠다. 막상 18세가 돼서
그때 자립준비 청년이니까 뭘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이미 늦다. 예비 자립준비 청년 지원 사업으로는 이제 보호 아동일 때부터 자립을 준비하자는 의미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예비 자립준비 청년들이 자립을 체험해 봄으로써 청년들이 자립 이후에 빠르게 적응하고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서울런이라던가 배움마켓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립정착금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가 평균적으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2,000만 원까지도 상향을 한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2,000만 원이 만 18세 이제 퇴소할 지점의 청년들한테 갔을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항상 이제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는 것을 알고 배움마켓이라고 해가지고 법률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하면서 이 배움마켓을 들어야지 그 자립정착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연계시켜가지고 1년에 걸쳐서 분할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이 조금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퇴소하기 이전 보호아동일 때부터 청년들을 만나고 관계할 수 있는 그러한 근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동아리 지원 사업, 자립 캠프, 또 자조 모임, 다양한 멘토 멘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립 준비를 위한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스터 플랜 안에서는 그 월세나 아니면은 대학생이 기숙사를 살 때도 기숙사 비까지 지원해서 모든 자립준비 청년들이 주거만큼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자립지원 전담 인력 같은 경우에도 12명이 지원되어서 30명에서 42명까지 인력을 증원하게 되었고 자치구마다 담당자분들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청년을 1대1로 상담하고 연락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청년들 각각의 상황과 욕구를 판단해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메꾸어지지 않는 지점들이 있다고 하면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서 또 지원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5년 딱 자립준비 기간이 끝나면 이제 지원이 다 끊깁니다. 그래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 자금에 대한 지원도 조금은 해야 되겠다. 사후관리 5년이 종료된 이후에 자립준비 청년들이 되게 심리적인 불안감이 높아지거든요. 공적인 지지 체계 자체가 이제 종결된다라는 느낌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모든 지원 사업엔 지원 조건이라는 게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런 지원 사업들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 청년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하게 자립을 이어나가야 되는데요. 끝나고 종료 후에도 지원을 하는 시스템도 새로 포함을 시켰고요. 뜻을 같이 하는 민간과 연대해서 SOS 긴급 자금을 저희가 만들어서 그걸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가 SOS 자금을 조성합니다. 구세군과 고려아연 등 4개 기업 단체와 6억 1,000만 원 상당의 SOS 자금을 조성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저는 바람개비 서포터즈의 서울 지역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바람개비 서포터즈에서는 교육과 멘토링, 자조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바람개비 서포터즈라고 하는 용어는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바람을 일으켜서 그 바람개비가 돌게 하는 동력이 되어주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표현입니다. 서포터즈로 활동하는 그런 청년들은 우선 그 후배들, 예를 들면 이제 동생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후배들에 대해서 본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를 해요. 그 서포터즈 한 명 한 명이 정보 채널이라는 거예요. 새로 나온 지원 제도나 자립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지만 이미 내가 활용해 본 그 사회적 지원에 대해서도 경험과 후기를 나누는 그런 커뮤니티가 되기도 하거든요. 특히 제가 놓치고 있던 지원 사업이나 나 요즘 뭐 때문에 뭘 준비해야 되는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는 걸 아는 친구들은 또 이거 있던데 이번에 신청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서로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커뮤니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사실 구성원들끼리도 많이 돈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조 모임을 통해 가지고 같이 문화여가 활동도 하고 같이 여행도 가고 그렇게 유대관계를 쌓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람개비 서포터즈 활동이 주는 가장 큰 의미는 자립준비 청년은 혼자가 아니다
라는 확신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미래를 함께 탐색해 나가면서 정서적인 지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4, 5년 전에 비해서 정말로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정책은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청년의 말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비빌 언덕이 생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립준비 청년의 지원 사업 정책이 지역 사회 내에 많은 협력 체계들과 좀 더 협업해서 통합적인 지원 프로그램들이 더 확장돼 나간다면 자립준비 청년의 지속 가능한 자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정책과 제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이용하지 않는 청년들이 많아요. 이용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도움받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셔라. 다 도움받고 도움 주고 살아가는 거다. 본인의 상황을 좀 알리시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때 좀 이야기 나누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자립 의욕이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내가 잘하는 게 뭘까를 많이 찾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지원 제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지원받는 거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지원들이 목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그런 지원들이 좀 이 친구들의 디딤돌이 돼서 그것을 한 개 한 개씩 밟으면서 좀 성장해서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다. 저희 일상적으로 어른들도 잘 자립하셨어요? 라고 물으면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분들 잘 없거든요. 모두가 자립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고 청년들은 그 지지체계가 조금 부족해서 저희 국가가 또 저희 기관이 도와주고 있는 것이니 계속해서 자립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포기하지 말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고 싶습니다. 나에게 자립준비 청년 지원 정책이란 자립준비 청년 지원 정책은 자립준비 청년 지원 정책이란 자립준비 청년 지원 정책이란 우리 청년을 위한 디딤돌이다. 정책 다음에 대한 고민이었다. 보람입니다. 물감이다. 청년들 마음속에 뿌리는 씨앗이다. 나를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준 디딤돌이다. 함께 성장하는 힘이다.